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을 해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법적 조치하겠다.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별로 놀라는 사람도 없고 별로 겁내는 사람도 없는데, 어제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다. 굉장히 의심스럽고 비상식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민주당이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왜 가벼운 상처였고 입원을 했지만 곧 퇴원을 했고, 그런데 왜 이재명은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일정까지 모두 취소를 해가면서 또 오후에는 SNS에 올려서 오늘은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남편이고 싶다, 평생 진 빚을 갚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이런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왜 이걸 알려야 하느냐? 첫째,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도, 배우자라고 해도 사생활이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생활은 가급적이면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출입하는 많은 현장의 기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자 실장까지 현역 의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배우자 부분과 관련된 대변인실도 만들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식 일정까지 모두 취소를 하고 부인을 위해서 오늘은 남편이고 싶다까지 이야기까지 밝힌 만큼 많은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 하는 것은 사생활을 넘어선다. 가급적이면 사생활은 지켜줘야겠지만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뭘 어쩌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새벽 1시에 오늘 아침에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와 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도 놀랐다.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혼절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절을 한 것인지, 선거운동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길래, 지금 배우자 실장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현역 의원으로 이 배우자 실장도 내용을 몰라요. 이해식 의원인데 전혀 기자들에게 설명을 못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벽 1시에 무슨 산책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산책이 아니고 스트레스인 것 같다. 무슨 스트레스냐? 어떻게 다쳤느냐? 어느 병원에 갔느냐도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병원에 갔는지 금방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차까지 동원이 됐는데, 그 다음 이재명이 남편이고 싶다, 오늘만은 남편이고 싶다 하고 평생의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평소의 행동으로 봐서는 자기가 간호하고 있는 부분을 또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전혀 없었어요. 평소에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느냐. 계속 궁금증이 높아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배우자 실장도 지금 몰라요, 지금 내용을 전혀.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문이 꼬리를 문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도 엄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가짜뉴스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걸 하기 전에 민주당도, 대선 후보도, 지금 대선 후보 부인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인지를 알리는 것이 의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이 일을 계속 물으면 아마 기억이 안 난다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국감 때에서도 봤다시피 좀 요즘엔 유행이 됐어요. 자신이 대답하기 곤란한 것,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성남법정에서 20여 년 전에 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정과 사범이지 않습니까? 성남법정에 안 갔을 수가 없죠. 또 변호사니까 성남법정에 안 갔을 수가 없죠. 형사사건은 많이 안 하고 민사사건만 해서 안 갔다라고 하는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국감 때부터 유행이 됐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거겠죠. 아는 척하기 곤란하다는 거겠죠. 먼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소상히 알려주면 불필요한 가짜뉴스, 추측기사, 많은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먼저 알리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 문화 현실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의 배우자가 나와서 설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정말 부럽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미셸 오바마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게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메시지도 내고 그러고 난 뒤에도 미셸 오바마가 무슨 국정에 관여했다, 인사에 관여했다 그런 잡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행사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자신은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겠다. 국가 행사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강의를 하겠다. 자신의 일을 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반대되는 입장도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정치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보의 부인이나 남편 이런 배우자들이 선거판에 나와서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언론에 좀 나가는 부분, 뭐 예능에 나가는 부분, 인터뷰에 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 캠프에 지금 배우자 실장을 만들고 대변인실을 만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가져온다. 그동안 관례로 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에 분명하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마 최소한의 지원에 그칠 것이다. 미술품 전시 사업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최소한 지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보고 대통령 남편을 보고 지금 선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의 부인이 불우이웃을 돕는다,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하고 불우이웃을 도울 일이 만약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불우이웃을 도와야 하고 사회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는 성장했지 않습니까?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부처에 요청을 하면 관계 부처에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왜 기업체 대표들을 대통령 부인이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합니까? 부작용만 나을 뿐입니다. 이 부분만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문화는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바꾸면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바뀌게 될 겁니다. 굳이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